이번 시간에는 구조적 VAR 모형, Structural VAR 모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선 구조적 VAR 모형을 살펴보기 위한 이유로서 VAR 모형의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는 구조적 VAR 모형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또 구조적 VAR 모형, SVAR 모형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식별 문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구조적 VAR 모형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단기 SVAR 모형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이번에는 장기 SVAR 모형을 역시 사례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SVAR 모형을 분석을 할 때 충격 반응 함수와 누적 충격 반응 함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 다음은 구조적 VAR 모형의 분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식별과 관련해서 그 의미를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스테이터 에러를 이용한 식별 문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VAR 모형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내생 변수 간의 동시적인 관계를 반영한 VAR 모형, 즉 구조적 VAR 모형을 내생 변수에 대해서 풀면은 유도형 모형, Reduced Form 모형으로 변환이 됩니다. 여기에서 내생 변수는 모든 변수의 시차 변수의 함수로만 표기가 되는 표준적 VAR 모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표준적 VAR 모형은 동시적인 상관관계, Contemporaneous Relationship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차항이 서로 독립적이지 못하고 서로 상관관계를 갖게 됩니다. 오차항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상관관계를 갖게 됨에 따라서 충격 반응 함수의 의미가 불분명해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VAR 모형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이미 Orthogonalized Impulse Response Function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직교화된 충격 반응 함수를 이용을 해서 VAR 모형이 가진 오차항의 분산 공분산 행렬의 대각 원소가 0이 아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로 촐레스키 팩터라이제이션을 이용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촐레스키 팩터라이제이션에 있어서 또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변수의 오더링, 변수의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촐레스키 팩터라이제이션에 있어서 이 오더링의 문제를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로 데이터의 특성에 의존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이론의 반영이 미흡하다라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경제이론적인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특성 사례를 보도록 합니다. 흔히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펼 때 이자율을 높이거나 낮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때 이때에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율이 진행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이자율 상승 정책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킨다는 이런 오해를 살 염려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난 뒤에 또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통화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통화정책 변수인 이자율이 독립변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생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 대표적인 정부 정책 가운데 정부의 재정지출 정책이 있습니다. 재정정책 역시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을 때 이것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재정정책이 오히려 경기를 하락시킨다는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것은 바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독립적이라기보다는 바로 경기 하락에 따른 기대를 반영한 내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구조적인 VAR 모형을 이용할 경우에는 경제이론의 이런 측면들을 의도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구조적 VAR 모형과 표준적 VAR 모형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구조적 VAR 모형,
yt와 xt는 각각 현기의 상대방 변수의 영향을 받고 자기 자신과 상대방 변수의 시차 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을 행렬로 표기를 하면은 이러한 형태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 내생 변수 앞에 붙은 비행렬, 이것들의 역행렬을 양변에 곱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바로 xt와 yt와 xt가 시차 변수에 대해서 풀려진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reduced form 모형입니다. 이것을 표준적 VAR 모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yt와 이 xt는 바로 현 시점에 있어서의 내생 변수의 관계를 반영을 해서 이처럼 서로 상관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VAR 모형의 여러 가지 단점이 노출되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Structural VAR 모형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스테이터라는 소프트웨어와의 그 활용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그 표기 방법을 약간 바꾸도록 합니다. 자, 표준적 VAR 모형에서 YT 내생 변수의 행렬은 시차 변수 그 다음에 오차항의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오차항의 분산 공분산 행렬은 대각 원소가 0이 아닌 시그마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내생 변수 간의 동시적 관계를 나타내는 행렬 A를 도입을 해서 동일 시점에서 내생 변수들의 관계를 정의하고 또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를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B행렬을 한번 도입을 해봅니다. 표준적 VAR 모형이 동시적인 상관관계가 부족하고 오차항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스트럭처럴 VAR 모형은 이번에는 동시적 관계를 반영을 하고 오차항의 상관관계를 없애기 위한 이러한 행렬 A, B를 도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스트럭처럴 VAR 모형을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여기에서 바로 A 행렬 CI 그리고 B 행렬의 원소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식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A의 인버스를 곱해주게 되면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이 되고 또 여기에서 바로 A 인버스와 CI의 곱 이것이 바로 맨 먼저 정의했던 표준적 VAR 모형의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VAR 모형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SVAR 모형 P 차수를 가진 이 스트럭처럴 VAR 모형이 안정적이라 하면은 무한 차수를 가진 이동평균 모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꿀 경우에 YT는 CET라는 이러한 수식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자, 위에서 이 식을 단기 VAR 모형, 단기 SVAR 모형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표기된 이 모형은 장기 SVAR 모형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스테이터를 이용을 할 때 바로 AB 행렬을 도입을 해서 그 원소를 구하는 작업을 한다면은 바로 단기 SVAR 모형을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C 행렬을 이용을 해서 그 원소 값을 구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장기 SVAR 모형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SVAR 모형의 식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유도형 VAR 모형에서 오차항의 공분산 행렬과 구조적인 VAR 모형의 파라미터 행렬 AB와는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관계에 있게 됩니다. 여기서 AB 행렬이 추정이 된다면 CI가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산된 분산 공분산 행렬과 일관성이 있는 여러 개의 A 행렬과 B 행렬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라텀의 분산 공분산 행렬인 시그마로부터 유일한 AB 행렬을 구하는 과정이 바로 식별 과정이 됩니다. 시그마 행렬은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그 원소의 개수가 주 대각 원소 밑에 부분과 대각 원소 개수 2분의 n 플러스 1개가 있습니다. AB 행렬은 각각 차수가 n이니까 n제곱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B 행렬의 개수 이 n제곱에서 바로 이것을 빼주게 되면은 이만큼의 파라미터는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0이라는 또는 다른 값의 제약 조건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보다 간단한 사례를 이용을 해서 식별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런 식별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촐레스키 식별, 변수의 순위를 이용한 식별, 혼합 식별이 있습니다.
촐레스키 식별은 B 행렬의 원소값만을 구하는 과정, 변수 순위 식별은 A 행렬의 원소값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A와 B 행렬의 일부의 행렬을 시그마 행렬의 원소의 수만큼 구하는 과정을 혼합 식별이라고 합니다. 자, 두 개 변수 모형에서 식별 사례를 한번 살펴봅니다. SVAR 모형은 이와 같은 행렬이 내생 변수 행렬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추정되는 파라미터 상수항 시차 변수에 대한 추정 파라미터입니다. 여기서 UYT와 UXT는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각각의 분산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라미터 2개, 2개, 4개, 2개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파라미터를 추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VAR 모형에서는 상수항 시차 변수에 대한 파라미터 6개, 그 다음에 VAR 모형에서 EYT와 EXT는 서로 상관되어 있기 때문에 EYT와 EXT의 분산과 동시에 공분산을 구해 주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2개, 4개, 3개 이렇게 해서 총 9개의 파라미터를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VAR 모형의 시그마 행렬 원소 개수로부터 SVAR 모형의 요것들을 유출해내기 위해서는 바로 한 개의 제약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상 이 부분에 B1, 2를 제로라고 하는 이러한 제약 조건을 부여를 하게 되면은 바로 VAR 모형에서 추정할 수 있는 9개 파라미터를 SVAR 모형에서 9개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식별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단지 수학적으로 살펴본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모형을 개발한 심스라고 하는 사람은 식별한 자료의 변이를 아직 실행되지 않은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과거 데이터에서 관찰된 변이를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논문에서는 GDP라든지 투자, 물가, 통화량, 실업률의 관계를 이처럼 추정을 해서 바로 A 행렬에서 보이는 동시적인 관계를 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기 SVAR 모형의 추정 사례를 살펴봅니다. 여기에서는 SVAR 모형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단기 SVAR 모형에서는 A 행렬과 B 행렬을 정의를 하고 SVAR에서 A 행렬을 여기에서 B 행렬을 여기에서 기술해 줌으로 인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00이라고 하는 것은 A 행렬은 100.10.1입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점을 부여를 한 이 파라미터를 추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정하고 나면은 A1 행렬은 주대각 원소의 위의 삼각행렬의 원소가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A2는 1.01.001 이렇게 있기 때문에 주대각 원소 하방에 있는 원소가 추정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여기에서 추정할 때 변수의 오더링을 바꾸어 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행렬을 달리해서 이렇게 추정을 해보고 이렇게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추정 결과 처음 A1 행렬에서는 주대각 원소 위의 부분의 원소들이 추정이 되었습니다. B는 바로 대각 원소 분산이 추정이 되었습니다. A 행렬과 B 행렬의 원소의 일부 값들을 단기 SVAR 모형을 추정을 통해서 계산된 값입니다. 이 모형을 이용을 해서 충격 반응 함수를 계산한 겁니다. 이번에는 주대각 원소의 하방 삼각행렬의 원소를 구해보는 그러한 SVAR 모형이었습니다. 역시 하방 행렬의 원소값과 오차항의 분산이 이렇게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형을 이용한 충격 반응 함수 Structural Impulse Response 펑션을 도표로 그려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장기 SVAR 모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데이비드 샹크의 사례를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SVAR이라는 데 롱런 이퀘이션 C를 정의해 줌으로 인해서 바로 장기 SVAR 모형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앞부분은 데이터를 가공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트릭스 C를 .0, 그 다음에 .0 이렇게 하기 때문에 C 행렬은 좌측 하단의 원소만 0이고 나머지 부분은 파라미터로서 추정될 값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행렬 C를 롱런 이퀘이션 여기에다 정의를 해준 다음에
SVAR 모형을 추정을 했습니다. 이로부터 충격 반응 함수를 구했습니다. SVAR 모형의 충격 반응 함수는 SIRF입니다. 그렇게 해서 충격 반응 함수를 구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장기라는 것은 한계 상황에서의 충격 반응 함수가 어떠냐라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at the limit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스테이터에서 SVAR 모형을 이용한 충격 반응 함수를 구할 때에는 누적 충격 반응 함수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격 반응 함수를 구했는데 이 충격 반응 함수를 불러와서 여기에서 구해진 SIRF로부터 바로 큐뮬러티브 SIRF를 정리를 한 다음에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는 것입니다. 약간의 조작을 통해서 스테이터에서 SVAR 모형을 추정을 한 후에 계산되는 그런 계산이 되지 않는 누적 충격 반응 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스테이터를 이용을 하면서 식별과 관련하여 자주 접하게 되는 에러 문제를 검토를 해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사례에서 여기 0은 점으로 해서 VAR 모형의 분산 공분산 행렬의 원소의 개수와 동일한 파라미터를 정확하게 구하는 이런 과정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중에 한 개를 0의 리스트릭션을 부여를 했습니다. 자, 시그마 행렬이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보다 더 작은 개수의 파라미터를 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보니까 새로운 파라미터, 과거에는 제약 조건이 부여되지 않았던 이 제약 조건이 추가적으로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그마 행렬이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보다 하나 적은 파라미터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테이터 아웃풋은 over identified model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를 더 많이 추정하고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시그마 행렬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보다도 하나 더 많은 개수의 파라미터를 추정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이번에는 아예 추정이 안 되는 이러한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보의 양보다도 추정하려고 하는 개수가 많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테이터를 이용을 해서 SVAR 모형을 추정을 할 때 접하게 되는 두 가지 에러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테이터를 이용한 응용 계량 경제학의 책에 제시되고 있는 한국의 거시 통계를 이용한 스트럭처럴 VAR 모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과 똑같습니다. 데이터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주 대각 원소 윗부분을 추정하느냐 아랫부분을 추정하느냐, 다시 말하면 오더링을 틀리게 한 SVAR 모형을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AB 행렬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단기 SVAR 모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장기 SVAR 모형이 되겠습니다. C 행렬을 정리를 하고 한국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한국의 장기 SVAR 모형을 추정을 하고 그것의 충격 반응 함수를 구해 보았습니다.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A1 행렬을 이용을 했을 때 충격 반응 함수입니다. 이거는 A2 행렬을 이용을 했을 때의 충격 반응 함수입니다. 이거는 장기 충격 반응 함수입니다. 이것 역시 장기 충격 반응 함수입니다. 자, 한국 자료를 이용을 했을 때 이런 충격 반응 함수의 계절성이 보이는 것은 이 사례에서 사용한 한국 데이터가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이런 계절적인 요인을 제거를 한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그러한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스무스한 충격 반응 함수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조적인 VAR 모형, SVAR 모형의 추정과 평가, 충격 반응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